네,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의원총회 자리에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전국은 급랭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제 본회의에서 강행되고 가결됐습니다. 많이 항의하고 본회의장을 떠나신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명분 없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여전히 깊은 유감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대전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실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일단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법적 책임이든 지휘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묻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 예산 그리고 국정조사 후에 책임을 묻자고 했던 대전제를 깨고 뭐 이렇게 민주당이 서두르고 먼저 앞서 나가면서 민심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걸 민심이라고 하지만 네.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이건 민주당의 마음이라서 민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마음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합의 국정조사 그 후에 책임 묻자 이렇게 되는 게 순서다라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은 별개의 문제다. 이상민 장관 처리는 따로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정치적인 흠집내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상민 장관이 지금 쭉 추진하고 있었던 경찰국을 포함해서 경찰개혁에 대해서 발목을 잡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국정조사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정쟁화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운동까지 몰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네. 이것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고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국정조사 시작도 되기 전에 뭐 이게 사실을 확인하고 하기 전에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과 엮어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상민 장관 해임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까지 이어지는 포석처럼 가고 있다. 그것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어제 표결에 좀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의원은 표결에 참여를 했어요. 좀 당내에서 안 좋은 소리 혹은 뭐 예전에도 징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목소리가 있었나요? 뭐 어제는 해임 건의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정조사나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네네. 큰 문제들이 있어서 네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도 없었고 사실 지금까지는 뭐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그런 논의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에서 지켜보고 논의할 것이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 국정조사 특위 전원 사퇴 의사 어제 밝히셨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정조사도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건지 아직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에 좀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들도 등장했거든요. 보이콧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국조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당 의원들께서 뭐 이런 식의 국정조사라면 결국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만 계속 도와주는 국정조사가 될 텐데 네, 굳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상민 장관 한 명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계속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국정조사는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 그 의사는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은 그래도 예산안도 남아있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행동들을 이어갈지 우리로서는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아가면서 네.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확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국정조사 보이콧을 확정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직 여러 가지 또 협상과 대화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조금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얘기도 했었고
시민단체와 함께 하다 보면 뭐 횡령 같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폐륜이다 이렇게 막 항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권성동 의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이런 참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재발 방지에 그 중점이 모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조사 그리고 어떤 원인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네. 지금 민주당이 쭉 해오는 이런 공세들을 보면 희생자의 명단을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공개한 것부터 시작해서 국정조사도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부터 이렇게 몰고 가는 것들을 보면 네. 과연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과연 관심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세월호 때 여러 가지 국정조사도 하고 쭉 해왔었지만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시민단체나 관련된 사람들의 이런 비리들만 결국 네. 불거지는 상황이 왔다. 그걸 되밟아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제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려와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어제 국회 본회의장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게 그 압사가 일어난 골목이 아니라 현장에서 뭐 수백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도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발언했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송원석 부대표는 인터넷 기사를 참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조금 또 논란이 커질까 많이 당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요? 송원석 수석 부대표께서 그 발언을 한 취지는 네네. 지금 사실 관계가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다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특수본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이 상황에서 네.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사고 원인을 알아내야 된다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네요. 그 방금 말씀하신 용산 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관련해서 충분히 잘 하지 못했다. 뭐 이제 특수본의 어떤 수사 능력을 조금 안타까워하는 발언이었긴 했습니다만 뭐 의원님께서도 역시 또 법조계 또 판사로도 오래 계셨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지금 수사상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수사상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수부는 지금 뭐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 장관 누구도 지휘를 받지 않고 네. 객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가장 그 사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가장 최일선에 있었던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거든요. 그것은 네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시행하고 어떠한 대책이나 후속 대책 없이 검수완박을 시행하면서 네. 결국은 이런 중요한 사건, 매우 국가적으로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사건들을 잘 처리해낼 수 있는 수사력이 뒷받침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한계를 무시하고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지금 수사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런 참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의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수완박의 맥락이 좀 들어있는 비판이었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기조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들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3+3 해서 계속 만나고 그 협의하고 계시는 거죠? 소위원회 활동이 끝났고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하다가 이제 3+4, 그러니까 2+2, 3+3이 가동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원내 대표들끼리 만나서 주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뭐 야당 예산안으로 단독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야당 단독 감액안을 내는 것은 네.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동안 민주당이 쭉 해오고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쭉 뭐 법안이든 뭐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뭐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떠나서 못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네. 하면 네네. 뭐 저희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예. 네. 지금 뭐 예산안 합의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는 부분 중에 국민의힘에서 이건 꼭 좀 뭐 처리하자, 합의하자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새 정부 관련된 정책 예산 같은 것들일 텐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들입니다. 예를 네. 들면 청년 원가주택, 그러니까 분양주택인데 이 예산들을 전부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쭉 추진해 왔던 임대주택에 이미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 거기에다 다시 증액하자라고 하는 요구라든지 네. 아니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계속해서 지역화폐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을 네.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좀 그 부분은 좀 양보를 하시고 또 국민들이 선택해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법인세 문제만 하더라도 법인세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네. 충분히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놨는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뭐 이유 없이 몽리를 부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네.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인세 최고 세율 한에 대한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민주당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뭐 오늘 속보로는 또 노웅래 의원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그 수사 관련된 사안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계속 구속이 되거나 이제 구속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될 때마다 이건 뭐 창작 소설이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진술에 의존한 거다 계속해서 공격을 네네. 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계속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계속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뭐 뭔지 하나 나오지 않으니까 털어봐라 한 점 부끄러움 없다 뭐 이런 한 푼 안 썼다라고 하지만 네네.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 좁혀오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말로만 나는 깨끗하다 말로만 깨끗하다 하면서 결국은 지금 169명 모두를 인질로 잡고 민생을 위해서 아니면 국민들의 이 중요한 예산을 위해서 국회에 그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또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힘을 쓰고 있는데 네. 이제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 맡기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 힘을 쏟는 게 맞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169명이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몽리를 부리면서 일방적으로 의회 폭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국민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저는 진정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탄의 의미 달리 봐주셨는데 이게 지금 수사 과정 구속된 분들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들이 종종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수사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혹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나왔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뭐 어떤 것은 수십 차례 네. 그리고 어떤 것은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소장에서는
명백하게 공모하여라고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관련 사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다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법 처리의 순서 과정이 있을 뿐이지 저는 결국은 이런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종착지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사실은 이 국조특위 관련해서도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바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기국회 1일, 2일 있었던 정기국회가 이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던 그 시기에는 사실 법정 시한을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기어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네. 의장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내 예산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리하게 해임 건의안부터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는 단독 감액안을 수정안으로 예산안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행보들은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네. 일부에서는 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임시회를 열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한을 넘긴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불체포 특권 때문에요? 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 1%라도 내리는 거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일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강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하는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민심은 멀어질 것이고 민주당도 그거에 대한 결국은 위험과 부담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네. 진정 민주당을 위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그런 것 말고 국민들에서 제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길이다. 다시 예.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야 정치 모두가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국민들 뜻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 같은 이른바 방탄을 위해서 여야 합의 파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도적이다. 좀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장제원 의원께서도 이태원 국정조사는 애초에 합의해주면 안 됐다라는 좀 자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바꿔 말하면은 이 파행의 의미가 또 여당에도 어느 정도는 의도가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장제원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도 당내에서 여러 이견들이 있었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네. 합의를 한 이상 국정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여야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장제원 의원의 그런 발언은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깨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예산안도 처리하기 전에 해임 건의안부터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런 야당의 태도라면 저런 야당이 저렇게 비합리적이고 민주당은 늘 하나를 달라고 하면 하나가 끝이 아니라 네. 그걸 바탕으로 2개를 달라고 하고 5개를 달라고 10개를 달라고 할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런 합의를 해줬냐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해줬냐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은 늘 그런 태도를 보여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뭐 장동혁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국정조사 합의해주면 안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당을 믿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처럼 해석이 되네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떡 하나 좀 안 잡아먹겠지 하면 떡 하나 주면 계속 끝나는 게 요구한다. 아니라 네. 떡 하나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다시 복면 쓰고 강도로 돌변하는 게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또 같은 방식으로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단 3년 연장하는 거는 정부 여당 아니고 노동계랑 민주당이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것도 3년 연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노동계를 압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은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파업을 하기 전에 정부에서 제시했던 아니고 파업 전에. 정부는 네. 3년 연장을 한 이유, 3년 연장안을 제시한 이유가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이 경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네. 이미 불법 파업이 자행돼서 경제 피해는 엄청나게 발생했고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처음에 제시했던 3년 연장안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은 네. 불법 파업을 그대로 인용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이미 국가 경제에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상 3년 연장안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네. 뭐 지금 뭐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뭐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정치적 계산이라기보다는 6월 이전에 다시 또 테이블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